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하위권 학생들이 이제 수학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영상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줘봤더니 공부는 하지 않고 허튼 짓을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사실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거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은 너무 답답한 거죠. 아, 그래, 너 말은 다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떡하니? 그러면은 학원이라도 보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의 논리를 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예. 대래 또 그렇게 안 해줘가지고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현실이라서 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의 선택과 판단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일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일에 초등학교 중학교다라고 한다면 그냥 꽉 잡으세요. 예, 학원을 안 보내도 좋으니까 집에서 루틴을 만들어서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걸 다 하고서 노는 시간을 주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위권 학생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우선 첫 번째가 주도적이지 못해요. 예, 주도적이지를 못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성이 없어요. 근성이 없습니다. 자, 물론 세 번째도 있죠. 실력이 너무 떨어져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좀 더 되면은 그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자기 주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아이한테 바란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주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거를 코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름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만일에 뭔가가 잘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재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으로 갔을 때 내가 지금 이걸 공부를 하지만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면 그걸 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주도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힘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장담컨대 그게 없으면요, 특히나 하위권은, 물론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 있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위권 학생들한테 더 요구가 되는 게 바로 자기 주도성입니다. 예, 뭐 그랬으면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 됐겠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주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이한테도 잔잔하게라도, 예, 말씀을 계속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고등학교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때가 늦었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속,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챙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원에서 모든 학생들을 제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하위권인데 자기 주도성까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얘 테스트 확실하게 좀 봐주시고요. 그 테스트를 끝나면 틀린 문제 무조건 맞추게 해주시고요. 단원별로 채점을 꼭 하게 해주시고요. 단원별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답을 먼저 해결하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다시 그 책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제대로 오답이 해결이 됐는지까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동영상 강의를 들었다면 동영상 강의에 대한 어,
백지 테스트를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약간 덜렁거리니까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좀 봐주세요 라는 식으로 저도 선생님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고,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모두 다 완벽하게 케어를 하라는 또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가서 문제집을 싹 펼쳐봐요, 제가요. 그러면 이게 왜 안 풀려져 있니? 이거 빨리 풀어. 이거 먼저 풀어. 그 다음에 넘어가. 이런 식으로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는데 얘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요. 얘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챙겨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의무감으로 그냥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얘가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버리면요, 저만 화가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만일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이한테요. 그런데 이 정도 했는데 너가 몇 학년인데 이걸 아직도 못하니? 라는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옆에서 챙겨주면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자기주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분명히 강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근성이었죠. 근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고민을 해보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풀리지를 않으면 빨리 해결은 하고 싶고, 그리고 빨리 놀고는 싶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것만 많이 더 하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되게 감성적이에요. 이성적이라기보다는요. 이거는요, 절대 비꼬는 게 아니라요. 보통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꼰다라기보다는 하위권 학생들은 본인이 잘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본인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한테 약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노력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고민의 비중이 올라가니까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제대로 해결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는 싶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냥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그냥 본다거나. 근데 역시나 하는 공부가 아니라 보는 공부, 듣는 공부라서 실력이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애한테는 백날 이야기를 해봐야 아이는 머리로는 알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좀 따라주지 않거나 행동으로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교육에 있어요. 그게 학습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학습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학습 매니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 중에 학습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있고 학습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뭐 카톡도 자주 와요. 카톡도 하면서 뭐 누구누구야 뭐 숙제는 다 했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집에도 들려요. 뭐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학원까지 또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학원에 가서 뭐 어떤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도 또 관리를 해요. 물론 완전한 밀착 관리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서도 되게 슬픈 현실인 거죠. 이거로 먹고 살고 있지만, 이거로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그 상황이 상당히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 다니는 것도 이제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려고, 그리고 같이 여러 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기가 좀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풀이 좀 죽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명확하게 없어요. 제가 그동안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요. 바뀌는 학생이 있고 바뀌지 않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럼 바뀌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바뀌지 않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막 나눠가지고 성격 분석도 막 해보려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제 결론은 운이에요. 예. 뭔가 특정 어떠한 계기가 있거나 그러면 바뀌었을 때,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뭔가 변화가 왔다라고 하면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유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헤어졌는데 그 여자친구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공부를 더 잘했대요. 그래서 열받았대요. 그래서 공부를 했대요.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특별한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바뀔 여지가 있어요. 크면 클수록요. 특히나 성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인들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게 없으면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의 하위권 학생들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친화력도 좋고 상당히 또 친구 관계가 좋다? 와,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더 힘들어집니다, 공부가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력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력.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보통 하위권, 그러니까 현행 교육 과정에서 하위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과거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제가 보통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20점, 30점, 3, 4점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기말고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것부터 다시 하자고 해요. 그러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부터 다시 해요. 이렇게요. 근데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이미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미 계속 놓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다시 하기는 해야 합니다. 예. 근데 그 상태로 그냥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조급하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점수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보통 모의고사요. 4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위권 학생들이. 예, 그런데 4등급 이상부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기초도 기초인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점짜리라고 해서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3점짜리 중에서도요. 어려운 문제는 또 되게 어렵습니다. 애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기초를 쌓을 수 있을 때 쌓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주질 않았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전 되게 생각이 단순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내신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요, 내신은 지금 중요치가 않다는 뜻입니다. 내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중요는 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가 실제 그 내신에서 점수를 진짜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봐도 뻔하다라는 거. 어차피 점수가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풉니까? 아는 걸 만들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그러면 오릅니까? 당연히 오르죠. 오르지 않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저는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오를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다만 당장의 내신이나 당장의 뭐 3월 모의고사를 당장 잘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 설명은 딱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처럼 또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예.